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용진입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에서 이민법을 지금 프랙티스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거의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민 업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됐네요. 그동안 많은 케이스를 다뤘고 또 많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여기서 참 저도 나름 뿌듯하고요. 많은 분들이 잘 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특히 지금 개인 미디어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이런 이민법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고 변호사님을 찾아가시고 상담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전 세계적이 볼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편안한 그런 자리에서 꼭 사무실 같은 딱딱한 자리가 아니라 마치 제 집에 오신 손님과 커피를 한잔 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저도 그런 개인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편안한 자리를 통해서 이민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내용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또 새롭게 또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으면 또 그것도 이런 자리 빌려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민법이라는 건 너무 자주 바뀌어요. 특히 규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들은 게 지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시면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어떤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무슨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까지 이제 그런 문제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건이 또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자리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정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시민권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표를 못한다,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크죠. 근데 사실 투표를 시민권자가 갖고 계신 분도 안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체감적으로 못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제일 큰 차이는 영주권자가,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영주권자가 큰 범죄를 일으키시면 미국에서 추방당합니다. 근데 시민권자는 어떠한 경우도 추방을 당하지 않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흔히 많이 있는 음주운전, 아주 나쁜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게 죄질이 심하게 되면 미국에서 형을 바치고 추방되십니다. 근데 시민권자는 그럴 일이 없죠. 미국에 이민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미국의 털을 닦으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되게 되시면 큰 문제죠. 설사 한국을 가신다 그러더라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한국에서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참 좋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저희 모국이지만 또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나라도 조그맣고 인구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에서 갖지 못한 그런 경쟁을 또 할 수가, 경쟁의 시대를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방이라는 것은 사실 좀 큰 가혹한 형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민권을 가졌을 경우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추방 신분이 완벽해진 거죠.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추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내 손으로 내 대통령 또는 내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내 손을 뽑는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민권을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게 되면 큰 후회를 하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10월 2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입니다. 2주 후입니다. 2주 있으면 수수료가 오릅니다. 이민국 수수료가 올라요. 지금은 725불인데 이게 단순히 몇 불 올리고 적게 올리고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편, 페이퍼, 종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전산으로 하는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전산으로 하려면 자기 본인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계정의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등록을 하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따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좀 전산이랄까 이런 게 약간 좀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난 좀 불편해, 유저네임 패스워드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페이퍼, 종이로 우편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10불의 이민국수 수수료가 우편을 할 경우가 더 비싸요. 근데 왜 제가 지금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주 후에 있으면 이민국수 수수료가 오르는데 이게 한두 푼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725불입니다. 이민국수 지문까지 포함해서요. 물론 이제 지문을 안 찍으신 분 같은 연로하신 분들은 640불인데 이제 그런 분을 빼고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725불인데 이게 전산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1245불, 무려 520불이 오릅니다. 81%예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퍼로 하시게 되면 1255불, 무려 530불이 오릅니다. 83%의 인상률이죠. 이게 4인 가족이라고 하면요, 거의 2,000불입니다. 큰 돈이죠. 참 2,000불이면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격이 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예전에는 신청하고 뭐 주마다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주가 6개월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시민권 인터뷰. 그때 시민권 인터뷰 할 때 영어 시험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문을 찍는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신청하고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주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사실 충분한 시간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나는 영어 잘 못해, 영어 부족한데 시민권 신청했다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1년이면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시민권 시험 정도의 영어는 충분히 패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이제 인터뷰할 때 보는 시험이라든지 영어 시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다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박사 학위급의 논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학교, 고등학교급의 페이퍼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부족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제 혼동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내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랙티스를 해보니까 영주권 카드에 보시면 맨 밑에 영주권이 시작되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 영주권에 시작하는 날로부터 4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의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받으신 분도 영주권 카드에 보면 날짜가 찍혀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2년 9개월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주로 이사 가셨을 경우는 내가 이제 5년이 됐는데 타주로 이사 가셨어요. 그럴 경우는 타주로 이사 가시고 3개월, 90일이 지나야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3개월이 안 돼서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시민권 심사도 받지 못하고 시민권서 자체가 돌아와 버리는, 심사 자체가 접수가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거는 변호사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제가 계속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참조해서 들으시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권은 또 65세 넘으신 분들은 한국에 가셔서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가셔서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혹자는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국의 국적을 버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65세가 이상 돼서 한국에 나가셔서 한국 국적도 가지시고 미국 국적도 가지시고 이중 국적이 되면 또 그만큼 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따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혜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나더 또 좋은 거는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은 미국에 살아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라든지 이런 약간의 여유적인 게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년에 6개월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시민권자는 시민권만 갖고 계시면 뭐 한국이나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 20년 동안 나가 사셔도 돼요. 거기에 잡이 있다든지 무슨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어요. 여권만 계속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이 편한 거죠. 그만큼 초이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서 사시는데 큰 불편이 없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전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신청하실 거라면 앞으로 2주 안에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 안에 신청을 빨리 하시면 그만큼 큰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시민권을 빨리 신청하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첫 영상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기로 했으면 미국 시민권까지 따서 또 나아가서 어떤 투표까지 하면서 우리 민족, 한민족의 정치적 위상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일 분들을 또 게다가 또 빨리 하시면 그만큼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처음 영상의 주제로 시민권을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틈틈이 시간 될 때마다 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법에 대한 규정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난 옛날에 이랬다, 지금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규정이 바뀔 때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전 다음에 와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